자료 통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요즘 AI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는 그 챗GPT 통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답변해주고, 또 집에서도 뭐 이런 거 스피커 같은 거 놔두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쓰기 쉬운데, 만약 막상 저희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축산을 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AI 시대에도 와닿는 게 별로 좀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보시면, 아, 이게 진짜 현장에 맞닿아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이렇게 저한테서 체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뒤에 들어오시면서 또 인사들 서로 나누시고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이전에서 또 이렇게 끈끈하게 지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데가 따뜻한 데 있다 왔습니다. 케냐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한국 오니까 이번 주 엄청 춥네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앞에서도 이제 그 차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소의 건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소의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쉽게 만들어 드리는 게 결국에는 농가가 건강해지고 사장님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들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파머세이지라는 이름이 이제 농부들의 든든한 손이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면서 19년도 연구를 시작하고 20년도부터 22년도 하면서 22년도부터 이제 세상에 나온 건데, 외산이 좋지 국내 거 많이 안 맞더라,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갈증들도 있으시고 또 이러한 고민들도 있으시고 하셨던 부분들이 왜 그런 게 잘 안 맞았었는지에 대한 원리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제목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전 탐지를 제때 해내서 정밀 사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부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사람 키우는 거나 소 키우는 거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또 자녀 키우시고 이런 데도 또 엄청 애를 쓰시고 하셨지만, 소 키우면서도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제일 많이 못 먹으시는 부분이 아마 질병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또 발정 감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바디에 시옷 받침해가지고 바디시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파머스, 헨즈 이러니까 또 길어서 농가에서는 파머스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불러주셔도 저희는 괜찮고, 저희 이런 센서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드릴 텐데요. 그것보다 앞서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게 파란 색깔이 한국이고요, 노란 색깔이 인도고 초록 색깔이 미국인데, 이게 영유아 사망률입니다. 한 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죽었냐는 이야기입니다. 1000명당 한국은 1950년도 한참 저희 힘들 때죠. 그때만 보더라도 지금 200명 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 넘는, 소로 따지면 이제 폐사율도 20% 넘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이런 거 하다 보니 그때는 이제 돌잔치도 엄청 크게 하기도 하고 또 출생신고를 늦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 삶이, 지금은 보면은요 20년도를 10년도를 딱 지나오면서부터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시대에 자녀 키우면서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키울까를 더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환경들은 많이 좋아졌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더 해줄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케냐 가보면요, 뭐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막 20-30명씩 되는 집안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들이 많이 죽는 것도 이제 걱정이시겠지만, 결국 농사를 잘 지어서 부강하게 되는 것들이 원동력이 있고 자식들이 많은 집안들이 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안 되는 이 시대에 송아지, 소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소가 이렇게 크죠. 저도 여기서 혹시 낙농하시는 분들과 한우 쪽 농가 비율을 좀 보고 싶은데, 낙농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낙농 쪽에서는 사실 정말 이 유대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정해져 있고 쿼터가 있다 보니
여기에서 얼마만큼 그 안에서 효율성들을 뽑아 나갈 수 있느냐, 그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도 지금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은 수정란 이식을 한다거나 종정액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 보편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다들 사람으로 치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는 다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서울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들을, 송아지들을 한 마리씩 날려 보내게 됐을 때 그때 손실이 가장 큰 부분이고, 한우에서의 고민이 포인트이시고, 나중에서는 우유를 제때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끼를 제때 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포인트이시겠죠. 근데 기존에는 ICT 웨어러블 이런 거 축산 ICT 이런 것들 들어보시면은 다 발전 탐지기만 아실 거예요. 발전 탐지기 외에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어떤 거 들어보셨나요? 네네. 음식하고 소의 질병. 질병. 네. 그게 한 우리 좀 설치해 놓은 게 한 6가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좀 좋긴 좋은 건데 네. 우리 여기 수산만 주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저희 벌써 농가로 치면 100개 넘게 쓰고 있고요. 7천마리 넘게 지금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발전 탐지기 쪽이나 아니면 질병 관리 쪽으로도 사장님도 좀 보시고 하셨네요. 특히 낙농 쪽에서는 이런 단추 지표 보면서 단추 지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게 저쪽에 이제 사이클에서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저기에 막 왜 기술들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저 때가 돈이 되기도 해서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IT 이런 쪽에서의 기술들은 거의 안목에 비슷하게 붙여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센서가 이렇게 이제 목에 붙어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아니면 위내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 센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평소보다 얼마나 많이 움직였냐를 보는 거죠. 그럼 안목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걸었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평소보다 많이 걸어다녔어, 평소보다 많이 움직였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알림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이 전체 중에서 얘 지금 발전 온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추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정도가 기존에 좀 오래된 기술로 해서는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가 아니었나. 이게 이제 기술적 한계로 저희가 보는 부분도 있고, 시장에서 또 발전 탐지에 대한 니즈가 있으니 이렇게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저기에서 대부분들의 기술이 있었는데,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젖소를 키우시는 경우에도 좋은 유전자를 직접 우리 농가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어, 계속 후대를 좀 더 유전자 개량들을 잘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축산을 하던 기업이 아니고 사람 쪽에서 심전도 기반으로 이제 심장 질환 모니터링 하는 쪽으로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만든 업체인데, 이천에 또 자랑이라고 하면 쌀, 반도체도 있지만 축산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김성진 소장님이 또 이천에서 안태만주동물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이때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셨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런 것 좀 같이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셨던 게 19년도예요. 그리고 20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22년도 하반기에 제품이 완성되면서 23년, 24년, 25년 지나고 이제 26년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한 7,000마리 넘게 썼고, 저희가 지금 100농가 넘게 이런 걸 활용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정부 요청받아서 아프리카 쪽 갔던 것도 저희가 케냐, 우간다, 나이지리아, 모로코까지도 쓰고 있고요. 한국에서 101마리 소를 보낸 데가 있더라고요. 네팔에서도 한국에서 보낸 젖소를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저희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희가 축산에 들어와서 이제 신생 기업으로서 들어보시지 않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여기서 다른 기업보다 이렇게 달라요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다루고 있던 송아지, 저희 자녀로 치자면은 돌나기 전에 한 번씩 잔병 치료할 때 얘네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니터링을 잘 해주자. 이게 저희가
농가에다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니크하고 밸류를 줄 수 있는 포인트 아니냐. 이게 이제 저희가 잡았었던 포인트여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살리기. 회사 안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회사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애를 그 환경을 못 만들어주게 됐을 때, 그 성적을 못 내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로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큰 로스들로 많이 남아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챙겨서 저희는 그 전축에 대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이러면 저희가 뭐까지 할 수 있냐?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이 전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축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들 고기 잘 만들어내시고 우유 잘 만들어내시면은 그거 사는 사람들 결국 소비자지 않습니까? 그 소비자들한테 우리는 소를 얼마나 잘 키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들을 저희가 그려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국제적으로도 유니크하게 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희 회사는 17명 이렇게 되는 회사인데 개발진들이 13명이에요. 아주 좀 독특한 회사입니다. 기기를 개발하고 또 여기에서 통신을 개발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무슨 신호인지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개발하시는 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컴퓨터 전공입니다. 축산 전공이 아니고 미국에서 먼저 카메라 기반으로 팔 재활을 집에서도 운전 안 하고 굳이 병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재활할 수 있게 원격 진료 프로그램을 게임으로 만들어내면서 제가 시카고 의학병원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또 구글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구글에 입사하지 않을래? 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스타트업에서 저한테 CTO 기술이사직을 주면서 제안을 주셨던 자리가 바로 그 심전도 기반으로 심장질환 모니터링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저기 심장질환을 어떻게 보느냐? 피크만 보면은 지금 손목시계에서 차고 계시는 이런 심장 리듬 보는 거, 심박수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 모양하고 이 모양 파형 사이의 거리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냐? 이 정도 미세한 차이까지 봐야지 심장의 왼쪽이 문제냐, 오른쪽이 문제냐, 심박의 문제냐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던 게 제가 이제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만들면서 한국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었고요. 그걸 이제 사람 쪽으로 접목시키면서 가속도, 각속도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어디로 움직이냐. 이걸로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임신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모니터링 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거리 균형이 내가 지금 얼마나 잘 걷고 있냐. 이게 낙상 위험은 얼마나 있고 이런 쪽으로 하던 일을 그때 19년도에 아태만추동물연구소 김성진 소장님, 김나연 박사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면서 이걸 축산으로 만들면서 이천이라는 곳이 저희한테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여기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이제 이 시연회도 한번 진행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저희께 국제축산연구소에서도 사용되면서 이제 가장 저희 축산에서 어려운 게 갈수록 더워지시죠. 너무너무 여름이 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군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수태되는 수태율들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또 발전도 강도가 훨씬 더 약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유전자 개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제축산연구소에서는 그러면 더위에 좀 더 잘 견디는 유전자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누가 더 더위에 잘 견디는지를 봐야 되는데 외산 제품들 목걸이 형태든 이표 형태든 미네에 삽입하는 형태들 다 써보셨는데 저희 걸 지금 표준으로 잡고 하시는 이유가 1시간 안에 또 10분 안에 지금 이 개체가 무슨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 거를 써서 이제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의 자랑이죠. 아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얘기였던 걸로 들리긴 합니다만 이거 좋은 거 좀 다 같이 공유 좀 하면 좋겠다. 누구만 이렇게 딱 챙기지 말고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김선희 소장님, 김나연 박사님이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기도 했습니다. 한우를 키우면서 로봇 포유기를 가지고 집에서 이제 인공 포유를 시키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초유라든지 또 여기서 그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해서 초기에 송아지 아플 때 제대로 관리하고 또 초기에 면역 안 좋을 때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토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많이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진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느냐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셨던 게 이런 기술들을 제대로만 만들면 진짜 여기에 축산 지형 바꿀 수 있는데 한국의 한우, 한국의 우유 유대 세계 정말 독보적이거든요. 정말 외국 나가서 미국을 가건 뉴질랜드를 가건 호주를 가건 영국 가서 이야기를 하건 하나도 안 끌려요. 와규만 알고 한우를 잘 모르세요. 근데도 안 끌려요. 한우 음식은 아시더라고요. 그거 맛있는 거. 근데 그거를 더 잘 알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긴 합니다. 많은 연구들 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검증들 하면서 이런 시스템들을 접목하게 됐을 때 뭐가 얼마나 좋아져? 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성공들이 만들어지는데 재작년에는 이제 축산 AI 검증대회에서는 대상 받으면서 또 여러 번 불려다니는 일들이 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9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케냐를 또 모시고도 간 분들도 생길 정도로 좀 친숙해지고 있는데 케냐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 안 계십니까? 여기? 케냐는 좀 무섭게 들리시지 않나요? 조금 어색하시죠? 케냐 하면 아프리카 케냐 더울 거 같고 그죠? 위험할 것 같고 케냐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국도 거의 6천만 명 정도 살고 있죠. 근데 면적으로 치면은 한국이 한 5배 정도 되는 아프리카 동료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 소 몇 마리 키우냐? 2천만 마리 키웁니다. 한 달이 건너면은 거기는 집집마다 농사를 다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80%는 축산도 다 하고 있어요. 축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인구 구조가 어떠냐? 이 모양입니다. 밑에 젊은 애들이 쭉쭉 올라오죠. 근데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단백질 공급원들이 생겨야 되고 성장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이 농촌이 발달되어 있는 이 농업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뭐냐? 결국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우유, 고기가 잘 공급되어야 된다. 근데 케냐 갔다 오면서 제가 좀 받았었던 게 개발 현장에서 경제개발 분야 1위로 뽑는 게 농촌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국제협력단에서 저희 거를 초청해서 그러면은 케냐에도 소개해주고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너무 좋게 나와서 지금 나이지리아에서는 다논 품원이라고 해서 한국은 그쪽은 다논 샘밀크라고 다논에서 그 관리하시는 곳에서도 새로운 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회사율이 국가를 보면 16%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만났던 농가들을 다 평균 내보면 30% 정도 되거든요. 그걸 얼마나 낮출 수 있었느냐는 얘기 뒤에서 드릴 거고요. 우유 제품들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요거트고요. 밑에는 이거 진짜 생우유입니다. 프레시 밀크. 이런 것도 우유 파는데 제가 케냐에서 케냐 차를 하나 좀 오늘 준비해서 가져왔거든요. 가장 근접하게 맞추시는 분께 저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제일 큰 거 이게 한 250ml쯤 되나요? 이 요거트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경매하듯이 한번 불러보시죠. 케냐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1,000원. 1,000원. 네, 1,000원 맞습니다. 500원. 2,000원. 예? 2,000원. 2,000원. 네, 2,000원 나올 거고요. 300원. 300원. 네, 좋습니다. 700원. 100원. 네 분만 더 받아보고 10분 중에 가장 가까우신 분들 많아요. 1250원.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셨고요. 또 5,000원이요. 네, 5,000원. 한국보다 비싸네. 네, 또 10,000원. 10,000원. 이야, 통 크십니다. 네. 한 분만 더. 2,500원. 예? 2,500원. 2,500원이요. 제가 이거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냐 돈이 곱하기 10을 하면은 한국 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349라고 적혀져 있죠. 3,500원 돈. 야, 물가 케냐
맞나? 쉽지 않습니까? 100원, 300원도 얘기 나오셨었는데 그러면 3,500원이면 2,500원 하신 사장님이 제일 가까우시겠네요. 여기 케냐에서 가지고 직접 공수해요. 케냐 티 드리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만원 하셔가지고 얼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를 준비해왔는데 제가 네, 여기 얘기 드리고 싶으신 게 혹시 케냐 갔다 오셨나요? 뒤에 맞추셨던 분? 사장님? 케냐 안 갔다 오셨죠? 네, 반칙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유대 코너가 우유 코너가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죠. 여기 우유 자판기도 있죠. 그러면 통나로 와가지고 여기다 받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서 농가에서 받으시는 우유 유대는 한국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한 550원에서 660원 우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동물복지라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싫지 않으세요? 그렇죠? 동물복지라 그러는 게 뭔가 상반될 것 같고 우리 수익을 저해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어디 녹화 안 하고 계시죠? 제가 솔직히 담백하게 제 의견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국가를 좀 다녀보니까 유럽 가고 동물복지의 원년이 이제 발생했었던 국가인 영국도 가보고 하니까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하고 있으신 분은 동물 규제를 이렇게 면적 단위로 해서 지금 네 마리 넣으시던 공간이 2마리 넣으셔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개체별로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배고픔 없이 안 아프고 자랐느냐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가져 들어오다 보니까 앞서 있던 그 규제들처럼 해서 얼마나 더 넓은 데를 보느냐. 제가 이걸 아프리카 가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소가 동물복지가 더 잘 지켜졌을까요? 아니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 소들이 동물복지가 더 잘 지켜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같으세요? 왼쪽 같으세요? 자, 왼쪽 손 한번 들어보시죠. 왼쪽. 많이 없으시네요?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네, 케냐입니다. 케냐입니다. 한국으로 생각하셔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 손 들어보시죠. 네, 오른쪽 손 들어봐주시죠. 이게 뭐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저 왼쪽이라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오른쪽이더라고요. 제가 다녀와 보니까. 네, 맞아요. 개체 관리를 하고. 그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소들 색깔도 좋아 보이고 되게 좋아 보였어요, 사실. 근데 가서 보니까 6마리 있었거든요. 이 농장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30마리 키웠어요. 24마리가 죽었어요. 폐사율로 따지면 80%였던 농장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문제였냐? 방목에서 키울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예,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저희가 케냐 갔다 왔다 하면서 듣는 얘기가 한국의 옛날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여기서 진드기 통해서 이렇게 옮겨다니는 그 질병이 ECF라고 해서 이스트 코스트 피버, 즉 동안성 열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하더라고요. 얘네들 ECF라는 질병 오면은 하는 거 딱 하나 있다 그럽니다.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으세요? 수의사도 농장에서도 딱 하나 한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 안 죽게 기도한다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이 6마리인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 거죠. 힘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농장 같은 경우에 좁아요. 엄청 좁습니다. 이 뒤에 돌아서면요, 얘네들 매드 말고는 딱히 돌아다니는 공간도 그냥 복도 말고는 없어요. 누가 가서 보면 이럴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키우냐. 근데요,
이 주인들이요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얘네들을 어떻게 먹여서 어떻게 키울지를 엄청 고민하고요. 애들 이름 하나하나씩 다 붙어져가지고 여기에 뭐 주엘이라는 애도 있고 뭐 가버너도 있고 이 농가 한국에 한번 왔다 갔거든요. 이 농가 너무 잘해서 한국에 초청해서 한번 교육을 시켰어요. 왔다 가고 나니까 이름이 여기 하나가 더 붙더라고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차가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근데 여기는 애 이름 부르잖아요. 걔가 와요. 농장주랑 얘네들이 막 쓰다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딱 가면 느껴져요. 애완동물 나누듯이 주인들이 엄청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더 케어해주고 앉은 시간 좀 부족한 것 같다. 저희 앱에서 알림 주면은 베딩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기생충이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해주고 나니까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훨씬 더 빨리 잘 앉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쭉쭉 올라가요. 이 농장 제일 못 키우던 애 우유를 몇 리터 짜냐면요 12리터 짜고 있었어요. 이 농장 5리터에서 7리터 만들고 있었어요. 그럼 어디가 더 잘 먹고 잘 쉬었냐? 라고 하면은 이 농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한우랑 비교해보죠. 누가 더 좋은 소이고 건강한 소이고 행복한 소일까요? 왜 대답을 못하시죠? 저는 당당하게 오른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먹었나요? 여기 딱 모여있는 곳을 제가 찍어서 그렇습니다. 딱 모여있을 때 카메라 딱 들이대니까 찍으려고 포즈를 딱 같이 오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아 보이는 건데 왼쪽에 있는 방콕하는데 지금 케냐는 또 문제가 뭐냐 건기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라서 못 먹어서 죽는 애들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좋은 환경이냐는 거죠.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풀어놓고 흔히 말하는 우산에 말고 그냥 방콕에서 키우는 이런 환경이 훨씬 더 얘네들한테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여기 경신대회 많이들 가셨나요? 여기 경신대회 가가지고 제가 진짜 여주 거 하면 뭐 여러 군데서 축협에서 내놓은 소고기들 여러 개 사 먹어봤거든요. 저희 직원들하고요. 저희 부스도 여기서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야기 주셔가지고. 근데 고기를 진짜 여러 축협 거 다 먹어봤는데 이천 축협게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요. 써는 축게도요. 다른 데는 또 얇게 썰어가지고 주셨는데 이천 축협은 또 두껍게 해가지고 잘 내놓으셨고 먹어보는데 너무 맛이 좋아서 그때 저희 부스 같이 했던 직원들은 하나씩 쥐어가지고 집에다가 들려보내줘서 가족들하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천 쌀도 맛있지만 이천 축협에서 나오는 이 고기도 진짜 맛있다라는 걸 이때 정말 좀 많이 체감을 하게 되었었고요. 충분히 자부심 가지고 이걸 많이 알리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축산이라는 거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냥 소비자였습니다. 정말 축산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일개의 시민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이 업을 들어와 보니 사장님처럼 진짜 현장에 붙어서 노력하고 고군분투 하시는 이런 정말 희생정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단위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하면서 열심히 가족들을 키워 오셨다 그러면 국가 단위로 해서 볼 때는 1차 산업이 옛날 산업이어서 뒤처진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산업인 것 같아요. 저희 농축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농업보다 축산이 더 중요해서 뒤로 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해서 더 뒤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초중고등학교라고 그러지 고중초라고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넘어가면 사회 나오면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어디 대학교 나왔어? 물어보지 않습니까? 축산이 그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팔, 우간다
케냐, 뭐 이렇게 모로코 가봐도요. 결국에는 이 농업에서 뒷받침되는 것들이 고부가치로 할 수 있는 1차 산업의 최고봉은 축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후반 산업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들께서 사료비만 좀 올라오고 힘들고 이런 체인들이 또 만들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축산에서의 가장 힘든 거 이유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피들락 해가지고 키우는 거 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느 소가 아파 보이세요? 또는 어느 소가 안 좋아 보이거나 아파 보이거나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쵸, 알 리가 없죠. 근데 이게 사진이어서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제가 10분 틀어드려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 쉬운가요? 사장님들 경험에 비춰보면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러 마리여서 어려운 것도 많죠. 진짜 사장님들께서는 이미 제가 여기 뵈니까 이미 경력들이나 노하우들이나 이미 찰만큼 엄청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소득 국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산 지식들이 사장님들만큼 노하우가 안 올라와 있는 곳에서는 한두 마리만 있어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저희 자녀도 한두 명 있어도 첫 자녀 뭐 나중에 이제 뭐 5째까지 놓으면 어떻게 키울지 잘 알겠다 이럴 수 있는데, 첫째, 둘째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나도 처음 키워보는데 좀 막막하고 이런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에서 여러 마리를 안 키우더라도 개도국의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고 지식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끌어올릴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4, 50년 걸렸던 일들을 우리 기술을 전수하면서 그들은 4, 5년 만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장들을 그 대륙에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 K 기술들을 이렇게 이제 접목시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보자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동물들은 몸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못 듣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가 50명이 넘으면 누가 아픈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축사를 그렇게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희가 이해를 못하던 이 순간들 때문에 농가에서는 손실이 일어나고, 동물의 입장에서는 더 빨리 조치를 받고 싶은데 조치를 못 받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는 축협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조합원들이 또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더 많은 리소스들, 즉 사료들이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가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파머센즈를 만든 이유입니다. 저희는 소들의 폭력기를 붙여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그림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떤 개체가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 이거 해보자고 오신 게 아태맞춤동물연구소 김성진 소장님이 이런 거 좀 할 수 있도록 되면은 축산 시험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정말 브랜딩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고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자료일 수 있는데, 이게 단위 생산당 이제 그 우유 메탄이 얼마나 발생시켰냐는 겁니다. 농림부 저희가 또 감사하게 장관상을 받고 하다 보니까 축산정책과장님하고 몇 달짜리들 몇 번씩 좀 만들어서 좀 뵀었었는데, 거기서 가지신 고민이 이거예요. 전 이거 정말 바꿔야 된다 보는데, 한국의 부서별로 쫙 세워놓으면요, 기재부, 산자부, 뭐 중기부 이러고 이제 농림부가 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축산정책과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메탄 저가 우리한테 50%로 하라고 밀어붙인대요. 축산 쪽에서. 그러면 부처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탄 50% 감축 어떻게 30년까지 만들어내지, 35년까지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학 박사님하고 모시고 다니고 하면서 해외에서 저희가 많이 얻었었던 힌트는 딱 이겁니다. 생산 효율성들이 높은 애들은 1kg 우유 만들어내는데 메탄을 1, 2 안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생산
효율성들이 낮은 애들은요 1kg 우유 만들어내는데 5에서 7 정도 메탄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것만 해도 3, 4배 되잖아요. 이거 줄이면은 50%왜 감축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좀 극단적으로 가져가 볼게요. 저에게 들어간 그 네팔. 혹시 여기 네팔에 소 보낸 농가 있으십니까? 네팔에 소 기증하셨던 농가 없으세요? 있으시면 저희 데이터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네팔에서는 기존에는 평균 3리터 이렇게 짜셨다고요. 3리터, 5리터 이렇게 짜고 하셨던 거였는데 근데 30리터 우유 만들기 위해서 10마리 쓸래? 1마리 쓸래라는 이야기로 질문을 바꿔서 하면은 이 그림이 아주 쉽게 훌륭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 시기를 많이 건너왔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론 유전자 형질, 유전 형질 개발도 엄청 중요한데 유전자는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못 키워주면은 폐화되거나라는 게 많이 보였었던 게 농협에서 한번 우간다 쪽에다가 그 유전자 보급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그 실제 한국에서 간 젖소의 유전자로 이제 태어난 새끼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해퍼 그러니까 그 초산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나서는 갑자기 20리터 30리터 우유가 나오더래요. 그쪽 5리터 10리터밖에 못 만들어내는 곳에서. 근데 시간이 갈수록 다시 10리터로 수렴을 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키우던 방식대로 계속 키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육 관리 이때 어떻게 키우며 이때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제대로 키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전 주기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 사장님들이 하나하나 24시간 지켜볼 수 없는 거를 대신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되게 되었을 때 효과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나왔었냐. 평균 폐사율 문헌에서 13%도 하는데 저희가 많이 다녀보면은 농가에서 흔히 하시는 얘기가 잘 정말 되시는 곳이 5에서 8% 정도 폐사율이 나오시는 것 같고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농가들이 20% 30% 폐사 나오는 것들 너무 많으세요 진짜. 그러면서 농가의 솔직한 의견들을 물어보면은 폐사율 13% 16% 조사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평균으로 치면은 한 19%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7천 마리 넘게 쓰면서도 폐사율이 아직 1%가 채 안 됩니다. 0.9%가 안 되는 거죠. 공태일 150일 되는 거 50일 줄이는 이 작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이걸 50마리로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50마리가 있는 농장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8마리 폐사하던 집이 한 마리도 폐사 안 하는 꼴이 만들어지고 또는 한 마리가 폐사하겠죠. 또 공태일 같은 경우에는 50일의 공태일이 감소했다. 이게 비용으로 따라서 환산해 보면요. 폐사 줄인 게 한 마리에 요즘에 한 4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속값 좋게 받으시는 경우에는 뭐 500만 원도 송아지 요즘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4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3,200만 원 손해 감소하는 게 월 인건비 한 명 쓰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들이 좀 들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비용들은 또 이걸 넘지 않는 선에서 되어야 되겠죠. 공태일 마찬가지입니다. 50일 이렇게 하면은 보수적으로 잡으면 2천만 원 정도 손해라 그러고 또 좀 더 공격적으로 잡으면 3,500만 원까지도 잡는 문헌들이 있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보면은 월 단위로 해서 보면은 250만 원 차이예요. 그러면은 저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정말 뭔가의 성패를 결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그 공태일 같은 경우에 젖소 같은 경우에 162일 정도 되는 거에서 113일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한우 같은 경우에 120일 정도 되는 농가에서 84일로 85일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게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송아지로 예를 들면 기침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 정도 기침을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100번 제가 기침을 했으면 24시간으로 나눠보면은 1시간에 5번 기침을 안 하거든요. 그럼 10분에 한 번도 기침을 안 한 거를 우리가 나가서 보는 순간에
계속 지켜보지 않는 한 누가 불침이 심한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승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승가 하루에 많이 하면은 얘 많이 했다 하면 100번 넘게 할까요? 100번까지 하는 경우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놓치는 거, 그리고 미약 발전 오는 애들은 승가보다는 쫓아다니는, 냄새 맡아다니는 그런 추적 행동들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서열이 낮은 애도 올라타기보다는 이렇게 추적하는 이런 행동들 많이 하고, 높은 애가 나중에 올라타는 거, 허용 위주로 이런 지표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눈으로 계속해서 볼 수 없는 걸 챙겨주는 것만으로 공태일이 감소하고 수태율이 여기 기간 농장에서는 56% 정도밖에 안 되던 거예요. 이 공론 처리 다 하셔가지고 56% 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76%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챙기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개발적 보신 거예요. 수정 제때 수정 적기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수정 적기 때 제때 수정을 시켰어. 그러면 그게 수태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 다음 21일째, 42일째, 63일째 이렇게 놓고 있다 보면은 수태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수태가 안 됐어. 그러면은 60에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공태일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이거 유심히 보고 있을게요. 지금 수정시키셨다고 하니까 21일 뒤에 재개발자 오는지 봐드릴게요 하면서 계속 보는 보충면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워놓고 안 세워놓고의 그 비율로 해서 공태일이 감소하고 수태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하나로 목장이나 지금 키우소 많이 쓰시죠? 키우소 얼마나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협약을 좀 같이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키우소 쓰시는 분? 많이 없으시네요. 하나로 목장 쓰시는 분? 네, 제가 비율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국가별로 이런 소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얻는 게 뭐냐? 우리 집에 소가 얼마나 건강해라는 걸 여기서 못 봐요. 하나로 목장에서 24년도에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요청하신 분 있어요. 하나로 목장 안에 건강 관리하는 거 같이 담고 싶은데 너 이거 좀 괜찮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농협에서 관리하는 7개 농장에다가 시범 적용을 먼저 한번 해보고 3달 써보고 괜찮으면은 우리 하나로 목장에다가 그 데이터 같이 얹어줘. 그분들 입장에서도 엄마업체거 썼다가 그 하나로 목장 앱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리면 하나로 목장이 덤탱이 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3달 해보자고 해서 가시더니 한 달 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 평이 좋아? 바로 합시다. 그러면서 서버 구축 들어가서 지금 저희 거 송아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에서 건강 알림 들어오는 거 여기 연동시켜놓은 하나로 목장에서도 다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ICT 사업 몇 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유명한 SCR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플렉스라는 회사에 인수됐고 MSD라는 제약업체에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공식 명칭은 이제 MSD인데 SCR이라는 걸로 많이 알고들 계시고 위에 다는 거 카우맨이죠. 또 위에 넣는 거 스마트스텝 위에 넣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또 다른 목에 다는 거 네다 밑에 내려와 있는 네덜란드산이고요. 아필리크 파란 색깔로 돼서 목에 붙여놓는 이스라엘제인데요. 이런 제품들 있는 거 다 알면서 저희는 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미세한 음식인 거예요. 안 보더라고요. 아니 못 보더라고요. 저희가 했었던 일은 이렇게 미세한 신호를 분석해서 사람에서 예를 들면 팔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이렇게 굽히거나 했을 때 몇 도까지 굽어지는지 이런 것도 얼마나 흔들리는지 미세한 신호 분석하는 거를 저희가 가치가 있던 이런 시장들을 만들어냈는데 축산에 16억 마리 소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 16억 마리 소에서 이런 미세한 움직임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명히 있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그 첫 번째가 회사를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공태일을 봤었습니다. 근데 회사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회사도 중요한데 우리는 안 죽여. 안 죽이는데 이게 왜 필요해? 좋은 유전자로 태어났는데 아플 때 또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초기에 알아내서 조치해주는 것만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희 사람도 암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초기에 알아내면은 빨리 조치해주면은
치료하는 방법도 훨씬 편한데 회복도 빨리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놀랐었던 포인트는 소화기랑 호흡기로 인해서 죽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 유저분들이 이제 저희보다는 훨씬 똑똑하세요. 이걸 현장에 접목시켜서 나의 노하우들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임실에 있는 한 농가는 아버지가 축산을 하셨는데 물려받으신 건 아니고 치기공 일을 하면서 나도 하나 이제 어디 투자해볼 거 없나 싶어서 농가를 하나를 수매를 하셨어요. 첫해 그냥 키워보셨는데 임신한 소를 경매장에서 사오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키우면 충분한 수익이 되겠다. 아, 한 마리 사오면은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600만 원에 사오면은 이거 새끼 태어나면 새끼 또 400만 원에 팔고 하면 이만큼 돈이 되겠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셨는데 웬걸 회사율이 30%가 넘어요. 너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운 좋게 그 다음에 저희 거 농림부에서 검증해보자라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발탁되시면서 저희 거 쓰시고 난 뒤로 파머센트 쓰고 난 뒤로는 적용한 개체는 한 마리도 안 죽였어요. 지금까지 이제 4년 차시거든요. 지금까지 그 스토리를 만들어 오고 계신 게 죽이는 이야기지만 그 농장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기 광주에 있는 가난이라는 농장을 한번 인터뷰를 다녀왔는데 하시는 얘기가 초기에 빨리 알아내서 조치하고 해줬더니 살집이 이렇게까지 안 컸어요. 우리 송아지가 밥 먹는 칸이 좀 작게 설계되어 있는 걸 키워서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도 끼워가지고 그냥 날아가면서 이 그 케이지가 움직여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더 잘 자라는 거죠. 훨씬. 그리고 공태를 죽여주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기발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얘네들이 수태에다가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깔아놓고 있다 보면 뭘 볼 수 있냐? 얘 지금 갑자기 왜 발정들이 오지? 임신 확인했는데 혹시나 유산됐나?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10개월 돼서야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초에 알아차릴 수도 있고요. 낙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신호를 보면서 건유시킬 애가 누구인지를 판별을 하셔가지고 건유 상태로 변경하시면은 저희 앱에서 그러면은 출산까지 지금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해주게 됐을 때는 안 해주게 됐을 때는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게 데이터 없는 경험에 기반한 것은 사장님들의 노하우에 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일해주시는 감사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한테 가기도 힘들고 또 축산 초보한테는 이걸 쌓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드린 게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저희 자녀도 50명이 넘으면 누가 아픈지 모를 텐데 우리 소들은 누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하나 알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개체별 모니터링 불가한 게 폐사나 긴 공태일을 일으켜서 생산 효율선들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센서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 센서로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미젖 하루 중에 얼마나 먹는지 보자. 이거죠. 어미젖 하루 중에 나가서 먹는 게 잘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런 분들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해요. 사료 섭취 얼마나 했는지, 반축 얼마나 했는지. 특히 반축동물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어미젖 먹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반축하면서 잘 크라고 태어난 애이기 때문에 이유식들, 이유기를 잘 지나면서 결국 반출을 안정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2,300분 정도 충분히 반출하는 게 만약에 앱에서 잡힌다 그러면은 조비육을 시켜도 된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우리 집에서 이유시키는 일령이 됐는데 얘 반출 지표가 안 좋네? 그런 개체들이 보통 보면은 이유를 한두 마리 시키면 한두 마리 갑자기 매년 떨어져서 호흡기 와가지고 좀 반주한 시골에다가 좀 가거나 이러는 친구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개체들이 반추에 적응 못한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조금 더 붙여놨다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그렇고요. 소가 소화기관이 아주 발달하고 큰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덩치에 비해서 호흡기 쪽, 폐는 좀 덜 발달한 개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렴으로 죽는 애들이 사람보다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침 횟수부터 잡아냈더니 이건 정말 안태반축동물 연구소에서 주신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콧물 나고 발열날 때 보면은 나 아침에 바로 알아내서 알았기 때문에 오늘 찾았어 라고 하실 것 같잖아요. 저희가 행동 지표를 보니까요 기침을 3일, 5일 정도 먼저 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발열이 나고 또 얘네들이 콧물이 나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앞에서 알아냈을 때 조치를 취해주면 훨씬 좋지 않아라는 게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얼마나 앉아 있었냐, 서 있었냐 이것도 보고요. 원칙 같은 경우에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원리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느냐,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면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공통점이 뭐냐? 한국 같은 경우 실리사회에서 깔지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다들 기분 좋다고 막 뛰어다니죠. 그러면 다 말좀하다 못한대요. 근데 저희는 서로 몇 번 쓴가 있느냐, 그리고 냄새 맡는다고 쫓아다니는 행동은 얼마나 힘드냐, 이 지표를 더 보다 보니까 정확도 높게 이제 얘네들 지금 발정 온것 같아라고 알려주는 애들이 진짜 발정이 온 애들의 목표 발정이거나 또는 이제 걔들아 이런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국제축산연구소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하나 챙기게 되니까 헉헉거리면서 더워서 헉헉거리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좋은 팬 있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은 안개 필목이 작동시키거나 이런 농가들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챙기기도 하는, 이게 바로 성장과 질병에 관련된 행동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농장에서 정밀사육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만들어내는 일들이더라고요. 요거를 도시가에서 설명드리면은 센서에서 감지된 걸 가지고 서버에서 저희가 분석해서 앱으로 제때 알림을 드려요. 그럼 카톡 알림 오듯이 위에서 알림이 와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얘가 지금 젖 먹는 게 부족하네, 또는 얘가 지금 활동량이 부족하다고 알림이 왔네, 그게 메시지로 다 옵니다. 그러면 그게 그때 살펴보는 게 아주 초기에 모니터링해서 살펴보는 거. 그리고 발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가 수정 안 하고 이제 수정사가 오시는 경우에는 얘 발전하는 거 근데 한번 와줘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그분은 다른 일을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스케줄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늦을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발전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 수정사가 오는 데는 텀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정 적기에 수정을 시킬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포유할 때요, 어미젖을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칩니다. 저 빈도가 너무 높잖아요. 무슨 말이 될까요? 맞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답이 너무 잘 나오는데 그래서 어미젖이 부족해서 답답해가지고 툭툭 치고 계속 칩니다. 1분에 저희가 보는 지표로는요 한 4번에서 한 6번, 7번 정도 사이 치는 게 평소의 움직임인데 한 8번, 10번씩 막 칩니다. 그때 농가에서 이제 흔히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어미랑 너무 많이 붙어서 먹다 보니까 식체에서 얘가 설사하더라라는 얘기를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어미젖이 안 나와서 답답해서 막 치고 하면서 겨우겨우 먹었더니 얘가 우유가 충분히 쭉쭉 나오면은 이게 그 반추위를 거쳐서 이제 지나서 이제 아예 바이패스에서 딱 우유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딱 들어가시는데, 그렇지 않고 식도구 반사가 안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또 그 안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얘네들의 어미젖의 유성분이 좀 달라지는 건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렇게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미젖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부족해서,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송아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죠. 설사 나오는 초기예요. 그리고 결국에 클 때 아까 설명드렸던 기존에 있던 왕고개 같은 애들이 반추도 잡아요. 건강관리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솔루션을 제공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목에 붙어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도리도리 이렇게 뭐 주기적인 움직임이 생겨요. 센서 내에서 고개 들고 있으면 반추, 고개 숙이고 있으면 사료 섭취하고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미세한 신호를 보다 보니까 몇 번 씹었는지까지도 볼 정도로 미세하게 보고 삼키고 개워내고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 신호를 보는데, 저희 하는 모든 신호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침입니다. 센서 입장에서요, 기침하는 거나 옆에 친구랑 장난치면서 하는 거나 점프하는 거나 벽에 부딪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기침이라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저희가 심전도 분석하듯이 엄청 미세한 신호를 분석해서 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고요. 이렇게 올라탑니다. 이렇게 올라타고 이게 그냥 어디 부딪힌 거냐 이런 것들 대비해서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런 신호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쓰기 쉬우셔야 돼요. 앱에서 저렇게 메시지처럼 알림이 가고 문제 있는 게 저희들 카드 이렇게 이제 따로 발행시켜가지고요. 얘 활력이 조절합니다. 활력이 얼마나 떨어졌냐
단추 눌러보면 단추가 얼마나 평소보다 떨어졌는지 이런 거 보고요. 큰 화면에서 폴드 갤럭시 쓰시는 분은 이거 폰으로 보셔도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이게 부유, 사료 섭취, 반추, 포유 자극은 얼마나 있고 안기석이 그리고 기침, 활동량 이런 식으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개체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현해 주니까 해석하기 쉬워지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래서 농가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화면에서 뭐지 물음표가 아니고 이제는 내 상태가 어떻구나. 근데 이게 단순한 이런 정보만이 아니라 디테일한 데이터 기반으로 들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지역에 있는 수의사라든지 수정사랑 연결이 됐다고 하면은 이 효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협 단위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들어낸다 또는 시 단위에서 무슨 사업을 만들어낸다, 농가가 다 이거를 꼼꼼하게 지켜보고 농가의 능력들이 다 이만큼 올라와야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니저 같은 분이 한 분이 잘 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책임 수정으로 그 군 내에서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택배나 이런 거 오듯이 아침 되면은 어느 농가에 무슨 개체가 수정시킬 때가 언제인지 스케줄 인포가 쫙 뜨면은 그걸 맞춰서 쫙 수정하러 돌아다니면 얼마나 효율적이냐는 거죠. 그게 탄소 저감이죠. 메탄 저감입니다. 폐사율 아까 물어보셨던 지금은 저희가 그 전에 쓰셨던 농가들까지 다 합치면 한 110농가 좀 넘는데요. 7,500마리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집된 게 1,100만 시간 넘는 데이터 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판별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폐사율이 0.5%가 안 되게 이렇게 또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케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질이거든요. 폐사율 80%였던 거. 케냐 저희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사업 받아서 하면서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13농가 처음에 선택했는데 평균 폐사율이 32.6%. 야, 80%인 농가 2개가 있었고 0%인 농가 2개를 넣었거든요. 케냐 되게 재밌는 게 한국의 웬만한 농가처럼 키우는 곳들도 꽤 있고요. 그보다 더 잘 키우려고 시설해놓은 곳들도 있고 아예 옛날처럼 원시 시대처럼 키우는 곳들도 있어서 그 폭이 엄청 넓습니다. 그 안에서 이 개체들 어떤 상태인지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했더니 여기서도 1%가 되게 관리가 되네? 이게 저희가 많이 놀랐었던 포인트였죠. 이건 한국입니다. 폐사율 30%였어요. 0% 만들어냈는데 여기는 주요 원인이 호흡기였습니다. 초기에 발견 못하면 심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날씨에는 다들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버티고 문제 없는지 확 처지는 애 없는지 살려내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초기에 알아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만 알아낼 수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기침 한 5일 6일 동안 많이 했어요. 이 기침한 지표입니다. 50번, 70번, 70번, 뭐 80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째까지는 아무 변화 없어요. 먹는 게 활동량도 별 변화 없고 먹는 것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 5일째 가니까 얘가 못 먹는 거예요. 저희가 아프면 입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더위 먹으면 입맛 떨어져서 잘 안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지속되고 나면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지표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초기에 알아내가지고 초기에 조치해주면은 훨씬 좋지 않아? 라는 게 지금 실전 농가들에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더라고요. 조금만 기침 올라왔다. 여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신 기업형 농장입니다. 50번 넘으면 주사를 줘 라고 아예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주사를 한번 찔러줬더니 바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5번, 7번 정도 주사를 줘야지 낫던 애들이 지금은 한두 번만 해도 다 낫더라. 우리 주사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초기에 알아내서 줬더니 되게 빨리 낫더라. 이 농장 아까 말씀드렸던 80% 폐사율 0% 만들어낸 게 되게 전형성 높은 찐득이 이렇게 해서 폐사율 높은 이런 곳들이 이런 알림을 딱 받으셔가지고 그 개체 중에 한 마리를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킨 다음에 수의사를 불러서 면역만 증강시켜줬더니 이렇게 하루 반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좀 챙길 수 있게 되어서 0%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고요.
이런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이런 자동화될 수 있는 거죠. 한 번 홈바 적는 걸 한 건이라고 그러고 기침하는 걸 한 건이라고 했을 때 5,100만 건을 모아서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 정확도가 90%가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실제 모델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95%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폐사율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잘 아시는 발전 탐지기로 설명드려볼게요. 기존에 있었던 한국에서 냈었던 제품들이 좀 힘들게 잘 안 되고 이런 평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만 아셨어요. 활동량이 증가. 평소보다 많아지는 구간이 발전기에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알림이 오니까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하는데 SCR이나 카운 매니저 좀 더 잘한다는 게 반출을 조금 더 정확하게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리는 이랬습니다. 주기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고개를 들고 있으면 반출하고 알아내는 거죠. 근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사료 터치하는 거, 안기 패턴, 몇 번 올라탔느냐, 쫓아다니는 거 같이 봤더니 정확도가 97%까지도 동물용 의료기기 등록시키면서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저에게 91% 그리고 그 외제 이스라엘 그 SCR이 76% 이렇게 나오는 연구 결과들도 외부에서 한 것들은 좀 나오고 했었었는데, 근데 저희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모델에서도 이걸 빼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정확도가 그렇게 높게 안 나옵니다. 저지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확률로 이렇게 정확도로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쓰냐? 앱에서 소화기 질병이 왔어요. 송아지들은 질병이 많으니까 여기 종류들을 나눠놨습니다. 기침 많은 애, 반충 부족한 애, 또 포유 부족한 애, 그리고 휴식 부족한 애, 현기 부족한 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설사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희 배탈나면 어떻게 하시죠? 설사하기 전에 배 불판감 먼저 좀 느끼시잖아요. 그럼 사람은 약손이야 이러면서 이제 손 이렇게 만지시죠. 소들이 송아지들도 배탈 났을 때 보니까 바로 설사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증세가 먼저 나옵니다. 평소에 잘 먹다가 안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행동이 푹 자야 되는 시간에 안 자고, 저희도 배 아프면 중간중간 깰 수 있잖아요. 소화기 질병이 저희가 있을 때도 얘네들도 유독 그때 깨서 뒷발로 배를 차려는 것처럼 막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얘 지금 충분히 휴식 못 취하고 움직이네? 그런 알림을 드리면은 농가에서 얘 설사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를 저희가 쪼개에 짚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로타나 크립토나 또는 폭시주만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저 이렇게 막 60분, 80분, 100분 이렇게 잘 먹고 있다가요, 갑자기 2, 30분밖에 안 먹는 구간이 생겨요. 10분, 20분. 근데 농가에서 나가서 보고 있을 때는 얘 먹네? 먹고 있어요. 하필 또. 그러면은 수의사 부르면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불렀는데 수의사는 하는 얘기가 좀 더 빨리 부르지, 지금 못 먹은 지 며칠이나 된 것 같다 이러면 농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오늘 아침만 해도 잘 먹고 있었다, 잘 먹는 거 같다. 근데 그게 이해합니까? 이게 사실 송아지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큰 조에서도 입 닫는 현상이 한 번씩 나오는 것처럼 번시구에서도 또 중송아지에서도 이렇게 단추가 축축 갑자기 안 나오는 구간들 생기는 거죠. 갑자기 컨디션이 생기는. 그러면 저거 눈여겨보고 조치를 취해주거나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살리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희 거 쓰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그 링거 많이 안 맞추신대요. 왜냐면 이런 증상 초기에 나왔을 때 전해질 쓰셔가지고, 아까 뒤에 설사약 얘기해 주신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해질 급여해가지고 그 전해질 균형만 이렇게 맞춰주더라도 설사하는 구간 에너지 안 잃고 얘네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버티면서 몇 년간 가지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세 성적들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재밌는 건 호흡기입니다. 여기가 살터치 그래프고요. 반추고 기침했습니다. 무슨 약인지는 얘기 안 드릴게요. 무슨 약이 좋다라고 설명드리지 마니까요. A라는 약을 썼더니 기침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또 알림이 오는데, 이때 보면 반추가 딱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고, 사료 섭취도 그냥 전향하다 보니까 다른 주사로 바꿔서 나왔어요. 이 주사 나왔더니
기침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 다음에 먹는 것도 쭉쭉쭉 올라가요. 주시간 동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개체에도 그 B라는 약을 써봤더니 기침이 쫙 안정화돼가지고 확 내려가는 반면 사료 섭취나 반추가 다 안정적으로 쭉쭉 올라오는 거죠. 이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애기들 보면 잘 커주는 거 말고 고맙다 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만드는데 작년에 이게 그 국제축산연구소에서 저희 거 그 너비 연구로 쓰시는 케냐에 있는 농장이에요. 근데 이런 개체 한 8마리가 갑자기 좀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저희 거에 들어와가지고 혹시 옥줄 이상 있나 이거 좀 확인 좀 해봐줄래? 하고 저희가 연락을 주시더니 거기서 놀라운 답변이 들어왔어요. 야 거기 무시하고 왔어요. 저희 거 이상한 애들 8마리 아이디를 불러줘 봤거든요. 야, 그 8마리 구제호 보내드린데 어떻게 알았어? 국제 연구자들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게 구제호도 잡혀? 이거 보면서 저희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질병이라는 게 사람도 일단 무슨 질병인지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지 알지만 일단 얘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구제호 지표 보니까 좀 자세하게 연구용 내용까지 드리자면은 침하고 막 이렇게 줄줄 콧물하고 흘리면서 그러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뒤로 가니까 탈수 증상이 비슷하게 나요. 양상 움직이는 양상이나 먹는 양상이 그렇게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사실 작년에 저희가 뼈아픈 경험했지 않습니까? 구제가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청년고치 못 얻고 근데 이럴 때 그 지역 온 거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초기에 만약에 그 지역을 알아냈는데 그 지역만 딱 이렇게 봉쇄를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은 전혀 영향 안 받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경제활동할 수 있으면 국가 손에 8천억 1조 이렇게 안 나도 된다는 거죠. 한번 질병을 겪어가지고 이런 것들 만들어내려면은 한두 농가 설치돼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시단위, 군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로 넘어가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케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저희 거 그러면은 22년도에 저희 개발하고 나서 23년도에 이거 너네 말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전국에 24개 농장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400마리 적용시켜가지고 이걸 진짜 맞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온 지표가 저희는 폐사율을 한 3%로 잡고 지금 최선적은 이유했을 때 체중이 10% 정도 원래 대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거 쓰는 농장들에서 보통 한 15% 넘게 나오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농장에서도 당장 3개월 지난 개체 보면서 저한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 몇 개월 같아요?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얘 100일내네요. 얘가 지금 케이지에서 음식 살을 먹고 나오는데 계속 걸려요. 이러면서 자랑하시는 거죠, 그들이. 근데 이런 걸 인공포유까지 같이 했더니 25%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23%. 그래서 저희 예상 대비 훨씬 이제 뛰어넘는 성적들을 보여줬는데 그럼 인공포유 아무나 다 시킬 수 있느냐? 아니죠. 그 농가에서 어미적 부족한 애들, 어미적 못 먹고 있는 서열이 낮거나 어미적이 부족하거나 무슨 이유에서든 포유를 적당히 못하고 있는 개체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인공포유를 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성적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CCTV로 영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또 위내에 넣어놓고 알약 형태로 해놓는 방법, 기표로 다는 방법, 그리고 목걸이로 다는 방법. 근데 기표는 타락되는 문제로 농가들에서 조금 쓰시는 분들이 이야기 주셔서 제가 따로 안 넣었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대가 되게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팔 재활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을 때 저 영상 베이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영상의 한계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게 사람 중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을 보려면 카메라가 아니라 센서로 와야 되겠구나 라고 했었던 건데 영상으로 보아서 몇 번 씹는지까지 못 봐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못 보십니다. 농장에 카메라 그러면 50마리 있으면 50대 하셔야 될걸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 이렇게 다는 것만으로도 잘 되면 좋겠는데 사각지대 때문에 이게 가리는 공간들이 꽤 생깁니다. 저희도 처음에 개발할 때요 5x 10m짜리 한 방에 카메라 6대 달아뒀거든요. 하루 중에 사각지대로 안 보이는 구간이 20% 정도 됩니다. 4대를 달았는데도 6대를 달았는데도 근데
농가에서 그렇게 달 수 있냐? 아니죠. 2칸 정도에 하나 또는 이제 한 칸에 많아도 2개 요 정도 한다 그러면 많은 투자인데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세계 16마리를 나가서 보자면 반복하는 애들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센서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 미래 삽입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안에서 배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세하게 세팅을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자주 통신을 해도 안 돼요. 배터리를 꺼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되게 러프한, 그러니까 좀 더 큰 단위의 활동량들이나 또는 체험 정도 봐줄 수 있는 거, 10분에 한 번 정도 체험 돌려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농가의 큰 문제가 뭘까요? 두 번째, 회수가 안 돼요. 다른 애한테 돌려서 못 써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노출장 가서 이거 받아올 수 있느냐? 쉽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정을 기표 형태나 목걸이 형태 중에 하자. 그런데 기표 형태는 한국 같은 경우 특히 팔이 펄럭펄럭거리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류율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필터링 받아서 할 수 있는 목걸이 형태로 하자. 실제로 저희가 센서를 몇 개를 달아봤더니 여기 입 근처에도 달아보고 목에다 해보고 목 뒤에도 해보고 해봤더니 이쪽에서 이제 좀 눌러주는 형태로만 되면은 이게 몇 번 씹는지 옹물 하는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목걸이 형태로 해서 했던 게 이렇게 옮겨 달기 편하고 그럼 농장에서 관리하시기에도 한 개 사서 2마리 쓰고 3마리 쓰고 하시다가 좀 많이 익숙해지고 이제 전투수 쓰고 싶다 하시면 그때 이제 좀 늘리셔가지고 쓰시면 도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센서와 중계기 그리고 앱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내 송아지 매년 태어나는 게 거의 한 100만 마리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에서 저희는 총 한 30만 마리만 먼저 해도 저희가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충분히 저변을 넓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20개 한 세트로 해서 원래 정부의 공급가를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선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보조를 좀 받으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50% 보조받으면 600만 원 내고 20마리 분량을 써서 하시는데 여러 마리 더 쓰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가격에 한정이 있습니다. 한정이라 얘기들이 또 죄송할 수 있는데 그 유통에 들어가는 마진이 너무 커요. 한국이 너무 커요. 50% 30% 그냥 얘기하세요. 아니면 유통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바꿨던 게 그러면 유통을 저희가 직영으로 할게요. 유통 마진 없애고 이거 구독 형태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농림부에 요청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아까 황정훈 사장님께서 잘 설명 주셨습니다만 ICT 융복합 사업이나 ICT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정부 농림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인데요. 패키지로 들어가면은 이 단일로 못 쓰세요.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융합해서 쓰셔야 돼가지고 초기 도입비가 훨씬 높아져요. 근데 농가 사정이 지금 그럴 수 있는 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림부 가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이것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사업 기간이 2년이면 2년에 나눠서 나눌 수 있게 해주면 농가에서 도입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단위만 괜히 크게 들어가서 농가에서 부담이 돼서 시작을 못 하신다. 팽이라는 때문에 못 하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그렇게 팔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못 하겠대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부담을 들여서라도 이 월 구독료 형태로 해서 휴대폰 이렇게 약정하듯이 해서 저희가 해볼게요. 그러면서 농가에서 그 리스들이 많이 올라오면 그때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개 초기 도입비 한 개 하실 때 원래는 20개 단위라고 지금 30개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 대신 설치비가 따로 없어요. 30개에 9만 원씩 내시면 270만 원 내면 처음에 도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월 사용료가 올해부터는 6천 원입니다. 원래 만 원에서 50% 할인하자 원래 40%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5천 원 그대로 놔둔 거는요. 요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이전 충격 같은 경우에 저희 사실 이전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기술이 태동했고 또 여러 농가들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초기 연구하고 이런 단계에서. 그러면서 이전 축협은 MOU 통해서 작년에 했었던 할인 가격 50%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해드리는 조건으로 좀 사업을 해봅시다. 라는 게 저희가 그러면 20개 한 세트 1200이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 30개 한 세트로 해서 초기에는 9만 원만 내시고
그 다음은 6,000원만 내시던 이 가격을 앞에서와 같이 5,000원으로 내서 하시게 되면은 1,170만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5년에 걸쳐서 내시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 못했는데 지금 경남 쪽에서 좀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주시는 얘기에서 제가 하나 놀랐던 게 업체들이 돈 받고 사라진대요. 망해가지고. 제가 농민부한테 구독료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내는 수익으로 해달라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농가의 부담이었지만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사라지는 업체들 없게끔 초반에 돈 땅 걸면은 그 업체들 돈 쓸 일을 만들고 하면 돈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월 형태로 받도록 뭔가 그 업체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업체 유지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경남 쪽에서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거는 만약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내 아들 거안 내도 되니까 그 얘기도 하시는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실제로 쓰는 동안 그 혜택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돈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구독의 경제, 그 요즘에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돈 내고 보는 그런 경제의 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요, 농가에서 얼마나 수확시랑 소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경제성 있게 만들어내는 걸 위주로 저희가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동물복지 향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로 공간을 넓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아프면은 빨리 조치해주고, 못 먹고 있으면은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은 얘네들 살이 잘 쪄, 성적이 잘 나와. 근데 얘네들이 배고픔으로 갈증이나 휴식이 부족한 현상들이 사라지네? 이게 동물복지라는 거예요. 실제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도 생산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기나 우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키운 개체인지를 또 한번 선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시장을 프리미엄 마켓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좋은 고기 단순히 등급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애지중지에서 키워서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컸어 하면 거기에 따른 같이 소비하고자 하는 새로운 그런 소비 측면들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육고기 소비하면 안 돼.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애들을 학살시키는 거니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It's not how, it's how라는 얘기인데요. 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농가에서 나온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소비하시면 이런 농가들을 더 많이 육성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여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치 소비 만드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어서 조만간에 또 축협으로 제가 요청드릴 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마트 뭐 하나 대표적인 마트죠. 여기 뭐 이천에서 또 하나 또 새로 하셨던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모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얘네들이 건강하게 잘 컸느냐 이거를 쉽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설명드리면은 꾸준히 잘 먹은 애랑 먹는 게 들락날락하면서 못 먹었던 애랑 구분해보면요 잘 먹었던 애들 조금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시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개체들은 거기다 납품하고 나머지 개체들은 원래 납품하시는 데를 납품하시면은 다각화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익이 조금씩이라도 증대되는 거, 킬로그램당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을 더 받았어, 1000원을 더 받았어,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런 걸로 저희가 이제 조합 단위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조합에서의 이런 수익들을 쉐어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개인 단위로 하신다면 개인 단위에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제 미국, 영국에서 동물복지 단계를 나눠서 높은 단계 애들 따로 이렇게 유통하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이다? 아니요. 유통에서 이 라인들을 못 잡아서 수요를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럴 수 있는 장치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가져가서 얘기 나누고 했더니 이 부분 마케팅 플랜만 우리가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간다면은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러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 역사 이런 것들은 시작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인데 그걸 위해서 저희는 이 유럽의 동물복지 시장에 있었던 영국에 찾아가서
스코틀랜드 농업대학하고는 결국에 이제 MOU 맺으면서 이걸 어떻게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모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저희가 데이터 중에 연구하겠대요. 그래서 MOU 맺었고요.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풀어서 키우는데 이런 데서 구독제를 운영하게 됐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검증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홀스타인 어소시에이션, 젖소협회죠. 낙농협회. 거기에서 저희 거 쓰고 있고, 내다, 아키밀크, 카우 매니저, 다른 데 보면 여기 벨 쓰고 있고요. 위네의 스마트 스펙트를 말하는 이런 연구용 농장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하자 하는 게 정확한 지표를 언제 알려줄 수 있느냐. 오늘 아침에 누가의 인터뷰를 해보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진짜 몇 번의 기침을 했는지 횟수로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치료를 해야 될지, 온도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얘네들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주시더라고요. 결국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근본적인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 이게 결국 등급으로 영향이 간다. 그러면은 이걸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면은 정부에서 말하는 뭐 24개월 단축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잘 못 먹고 잘 못 끌 것 같은 애들은 조기에 추가시킬 수 있는 시장을 정부에서 쌍하게 만들어내면은, 그러면은 다른 보조금보다 훨씬 더 효용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A로 돼 있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통 라인으로 태우고, B는 원래대로 팔아도 되지만 조금 더 먹여서 A처럼 키워서 팔아내면 훨씬 더 득이 되는 이런 시장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메타 추계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망명 쪽에서도 이렇게 효율성 높이는 거, 케냐 왕이 훨씬 심하더라고요. 10개월, 12개월 공태인 애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 생산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자연적인 능력도 도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강관리랑 번식관리가 결국에는 핵심이고, 실내 사육, 방육장, 비육장 이렇게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이제 검증을 해보고 진행했었던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연구개발하고 검증된 게 동물복지학, 방목환경이랑 이런 것들, 구독모델 이런 것들을 협업시키면서 한국으로 또 혜택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최대 시장이 미국 혁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회사가 잘 안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크게 안 씌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케냐 여러 번 갔다 온 이유는 이제는 농림부 차관 그 협동조합 중기부라고 합니다. 그쪽은 그냥 중기부가 아니고요. 협동조합이 이제 또 하나의 기업으로 승격이 된 거죠. 그 농업 국가다 보니까 거기 장관실에서 이거 아직 축산물 이력제 없는데 축산물 이력제에 이런 관광 시스템 너네 거랑 결합해서 이거 보급해보자 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작이 여기 인천에서 시작했었고, 또 아마 또 차장님께서 또 이제 그 축협에서도 많은 고민해 주시겠습니다만, 이 축협의 조합원 분들이 또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럼 어떤 쪽으로 하고자 하시는지를 좀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고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영광을 내려갔어요. 영광은 3만 마리 정도 소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저희 이렇게 데이터가 디지털로 앱에 이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게임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소 키우는 게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코드를 사용자들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즐기고 그 고기를 나중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걸 같이 해보는 이런 일들도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면은 유통 쪽에서도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마트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는 인력들도 저희도 더 만들게 되고, 또 이거 들고 김해 가봤더니 거기 있으신 청년농 분들이 운영하시는 또 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해보니까 이런 그림 우리라고 왜 못 만들어? 이렇게 되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디든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이 기술이 태동했던 여기 이천에서는 충분히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천에는 저희 축산을 시작시켜주신 아주 좋은 과외 선생님, 아태만추동물연구소 김선진 소장님을 품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마냥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농가에서 이걸 들어오셔서 한 사업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농가마다 다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서 전문가분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해주고 컨설턴트로서 또 이천 내에서 교육을 하고 이천의 명품화 사업이 진짜 명품을 만들어내는 교육 쪽으로도 또 많이 확장되면서 이런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이거 왜 대한민국에서 이천에서 리드 못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작은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개선하려면 7점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무기를 드릴 테니 이걸 가지고 농장에서 활용해 보시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과 같이 이 그룹으로서 혼자 할 때보다 그룹으로서 할 때가 훨씬 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번 만들어내시면 저는 정말 그 아까 설명드렸던 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역사의 저편에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현장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케냐 지난주에 갔다 오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리고 케냐의 이야기부터 해서 그런 상세한 이야기를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렸는데 아까 식사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금 괜찮을까요? 마치.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받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그 검색이 아니고 케냐 쪽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 이 관련 농가가 몇 농가 같은데? 한국에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센서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딱 좋은 질문 주셨어요. 배터리가 발전 탐지용으로 성능에서 쓰시는 거는 2년 쓰시거든요. 2년 쓰시고 나시면 재충전하면 다시 쓰고 다시 쓸 것 같아요. 다른 회사 제품들이 외부사들 보니까요. 5년 계약 또는 7년 계약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새로 사셔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새로 사시는 개념이 아니고 5년 쓰시고 나면은 그 뒤에는 서버 사용료만 아마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돈 될 것 같습니다. 월 저희가 5,000원이라고 축협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비용만 들어가시면은 얼마든지 계속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센서가 2년 배터리인데 아니요 충전기가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발적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핸드폰 충전하듯이 USB 꽂아두고 가면요 그럼 퇴근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풀 충전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2년 쓰고 2년 쓰고 하시는데 배터리 제조사에서 얘기하시는 스펙으로는 500번 재충전해도 그 성능 저하가 없대요. 근데 그 배터리는 저희 걸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랜턴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는 배터리다 보니까 거기서는 하루 이틀마다 한 번씩 충전하는 일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2년마다 충전하니까 500개 하면 거의 만년 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른 건 안 들리실까 봐요. 그럼 5년 이런 동안 농가에 이게 이제 가게 되면 보통 한 농가에 100개 이상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년에 관이 충전했는데 100개가 어떻게 충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충전하시는 게 저희가 이 알림들을 드려요. 배터리 레벨이 10%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알림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충전을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시스템에서 네네. 이 회사에서 이게 효과가 불량도 나타나는 네. 그런 거 관리를 어떻게 어디서 회사에서 뭐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다 해드리죠. 네. 당연하죠. 센서에 문제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계약 기간은 없고 그냥 2년에 한 번씩 배터리 아니요, 5년. 5년? 5년의 그 구독료를 내시면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 안에서 농가의 소모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목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센서에서 뭔가 문제가 돼서 제대로 안 됐다. 그거는 회사의 책임이죠. 그거는 회사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저희 센서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알림을 드리거든요. 이거 지금 땅에 떨어지고 탈거된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알림을 드리는데 한번 어떤 농가에서 스키드로도 깔아버리셨어요 센서가. 근데 그것도 저희가 교체해드릴 정도까지 신경을 썼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전 감지기 같은 거는 네. 대부분 시간이 있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썼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그게 미국에는 이게 12시간, 6시간에 발전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시간은 해야 될 것이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저희 지금 17시간, 19시간 사이가 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지점을 알고리즘으로 땡겨오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8시간에서 20시간 사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안에서 농가마다 개체마다 특성들에 따라서 최적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도화돼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외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 사정에 맞춰서 이런 것 좀 업그레이드 해줘, 업데이트 해줘 하면은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안에서는 많은 시스템들이 그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전멸할 수 있게 해줘. 또는 지금 또 들어가고 있는 거는 개체별로 어떤 개체가 점수가 높은 애들인지 이렇게 선별 농장에서 소중한 개체들이 따로 좀 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얘네들 그레이드를 따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얘들 따로 봐줘. 이런 거라든지 좋지 않은 내용들 입력시켜서 얘들 같이 볼 수 있게 해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해드렸더니 농가에서 좀 좋은 그런 인식들을 주시고 계신 것 같고 하나 공지 잠깐 드리면 3월 6일 날 저희가 잠정적으로 저희 파머센즈 쓰시는 분들 중에서 육종 농가에서 쓰셨던 분들 그리고 또 기관에서 쓰셨던 분들 일반 농가에서 쓰셨던 분들이 번식구에서 또는 송아지에서 어떻게 본인들의 노하우들을 만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컨퍼런스 세미나처럼 공유하는 세션을 지금 기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실제 그분들이 또 모셔오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이걸 더 활용을 잘해가지고 내 농가에서 어떻게 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식 이렇게 쌓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세션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질문 또 있어요? 저는 그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요. 예. 좀 그래요. 이런 배터리가 요즘에는 청소기 같은 것도 배터리 중고에서 하기 아니 청소기 비싸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얼른 가다 보면 좀 안 될 때 있고 맞아요. 짧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목걸이에다 걸어놓고서 네네. 그 속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돼요. 배터리라고 그랬죠.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비싸잖아요. 그런 게. 네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기간 5년이라니까 아까는 해주신다니까 또 그것도 네. 있긴 한데 네. 그거를 좀 확실하게. 네네. 배터리 부분 원리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휴대폰 배터리도 그렇고요. 로봇 청소기든 뭐든 배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몇 번의 재충전을 반복하고 나면 수명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재충전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요. 근데 로봇 청소기라든지 일반 집에서 쓰는 청소기라든지 휴대폰 같은 경우에 충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매일 하잖아요. 만약 로봇 청소기다 자주 안 걸린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쓸 수도 있지만 즉 충전하는 횟수의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그러면은 그 배터리를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1년을 쓰면은 50번 넘게는 충전을 했다는 거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마다 한 번씩 충전했다 그러면은 365번을 충전했을 거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했다 그러면 700번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충전한 주기가 그 배터리의 수명 주기가 됩니다. 사이클이 됩니다. 근데 저희 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충전시키시잖아요. 그러면은 6년 지났다고 쳐볼게요. 충전 몇 번 하셨나요? 한 번,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째만 충전했을 때가 6년째죠. 그래서 재충전에 따라서 이 안에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크게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룸으로 잡아주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겨울철에 배터리가 좀 빨리 밖에 휴대폰도 빨리 가시죠.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룸들을 좀 설정해줘서 저희가 하드 스펙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배터리에 재충전하는 사이클 새로 다 방전하고 쓰는 사이클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년이다 보니까 그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 배터리에 성능 저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걸 검증해서 저희도 지금 배터리 사실 저기 구독료 저희 5,000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배터리 2개 들어가는데 하나에 6,000원짜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 배터리만 해도 12,000원 돼서 이 다른 곳에서는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2년마다 충전하는데 거의 충전 시간은 한 6시간에서 8시간이나 공급됩니다. 시경이 맞으시죠? 네, 10시간 정도 하시면 가득 차게 됩니다. 네,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10시간 정도. 그러면은 퇴근하고 가실 때 저녁 8시, 10시쯤에 이렇게 채워놓고 가시면은 그러면 그 다음 아침에 오시면은 풀 충전되어 있고 만약 절반만 충전시킨다 하시더라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충전의 시간이 목걸이 뛰어서 시간이 맞습니다. 네. 소에서 떼면 공백이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걸이를 다른 개체에다 바꿔 달게 됐을 때 다른 그 시스템들은 그걸 뭐 삭제하고 다시 또 할당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요 대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목걸이 센서 번호만 입력하면 다른 애들이 달고 있던 건데 이거를 대체해서 등록하시겠습니까? 버튼 하나만 눌리면요 바로 대체돼가지고요 데이터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옆으로 두고 얘로 다시 바꾸고 얘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혹시 이게 5년 그거가 예, 맞습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은 기계가 네, 맞습니다. 기기는 본인께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뒤로는 만 사용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서버 사용료라는 게 1,000원, 2,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구독료 5,000원 받는다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엄청 미세한 신호 아까 전에 보셨죠? 미세한 신호를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센서당 월 서버 사용료로 나가는 비용이 3,2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받는 금액은 1,800원 받지 3,200원은 서버 회사에 먹여주고 살리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5년 후에는 충분히 2,000원 안으로는 낮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1,000원, 2,000원 정도 내시면은 그때는 충분히 쭉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현재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만드는 아니요, 저희가 만듭니다.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서버는 저희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서버를 쓰고 있어가지고 안정성 같은 경우에 한국 회사라서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저희가 쓰고 있다 보니까 뭐 서버가 끊긴다든지 또는 이제 서버 내에서 뭐 데이터가 유실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아주 제일 높은 서버를 쓰고 있어서 저희도 비용을 좀 많이 주고 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ICT를 만약에 보조한다고 하면 예. 보조를 있잖아요. 네. 이제 뭐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가 만약에 4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네네네. 보조를 받아서 20만 원이 제게 되는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걸이 자체의 가격을 뭐 20만 원짜리 9만 원에 판매를 한 다음에 구분료로 그 나머지를 채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구조 ICT 구조 받아서 살때 구분료까지 같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구조인데요.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게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돼요. 예. 여기 사실 정부 보조로 쓰시는 거는 저기 일체형으로 한꺼번에 나가는 거지 구독료로 해서 쓰실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20개 한 세트 1,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축협에서 따로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희 구독료 받는 총액을 앞쪽에 당겨서 저희가 납부하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네. 시장이 네. 다 먹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기계가 예. 판매가 없어져요. 네네. 그러면 회사가 없어진다고. 아, 네, 그 네네네네. 얘기를 내가 40년 했는데 네네네. 구입을 해. 네네. 10년 가면 내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막바지에도 고가를 구입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예. 의심 그런 게 그래요. 예. 이게 10년에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네. 그게 건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독료로 바꾼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독료로 바꾼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독료로 납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돌아가게 되면은 팔면 거기에서 수익이 더 이상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라 구독에 대한 수익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한국에서 다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저희는 뭘 할 거냐? 일단 저희는 해외 시장, 신규 관리 시장을 보고 뛰어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외 쪽에서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뭘 할 거냐? 수의사랑 컨설턴트 연결드려가지고요. 여기 관내에서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렸던 게 예를 들어드렸던 게 축협에서 한 명의 수의사를 또는 수정사를 할당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걸 가지고 책임 수정을 해주는데 일정 비용을 받겠죠. 그러면은 그 비용에서의 수익 쉐어를 얼마를 하고요. 또 고기를 판매하는 쪽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판매하는 일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킬로그램당 얼마씩 더 프리미엄 가치를 받는데 그러면 거기에 제공하면서 받는 수익들을 저희는 쉐어하면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만들어 나가서 저희는 시장을 계속 넓히려고 하는 게 저희 그 유통라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요. 우리 기계 팔아서 돈 벌어야지 하는 시장으로 접근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데이터거든요. IT 기업, 컴퓨터 전공한 사람이 제가 기계 팔아서 이제 돈 벌어서 이 회사가 승승장구해야지 않도록 처음에 셋업하는 데는 기계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하나 고려하고 또 다음 주 중에 미팅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센서를 훨씬 더 대량으로 만들고 저렴하게 만들어내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을 어떻게 향후에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지면서 하게 되었을 때 이걸 오히려 서비스 쪽으로 녹여서 예를 들면 수정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오픈된 이야기여서 일반 중소기업이나 기존에 하셨던 기업하고 다르게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투자업체들을 이렇게 유치하면서 저희가 투자금을 받으면서 확장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되셨을까요? 아마 시간 때문에 좀 자세한 거는 제가 명확하게 챙겨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충분히 주시고 특히 축협적으로 이런 것 좀 같이 좀 해보자 또는 이제 설명회 한 번 더 만들어 달라 이러시면은 제가 한번 챙기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